어쨌든 결승전에 오른 가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홍자와 금잔디의 무대에서 30점이라는 최저점이 나왔던 겁니다. 이 낙제 수준의 최저점 30점이 홍자와 금잔디에게 마이너스가 됐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화제 속에 방송이 됐던 MBN 현역과왕의 대망의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위는 홍지윤, 2위는 차지연, 3위는 이서연 등이 각각 차지를 했는데요. 지난 3개월간 이어져 왔던 대장정, 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은 전과 같지 못했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이었던 미스터4의 결승전 시청률은 18.1%를 기록한 데 반해 현역가왕3의 결승전은 11.7%에 그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역가왕3의 결승전은 준결승보다 시청률이 0.7%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탄탄한 실력과 인지도를 갖춘 홍지윤의 우승, 하지만 현역가왕3의 결승전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승전이지만 이 결승전을 직접 지켜보신 분들 역시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승전을 둘러싸고도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들이 현역가왕3의 결승전을 얼룩지게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홍자와 금잔디 30점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승전에서 30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탑 8, 탑 9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결승전에 오른 가수들 아닙니까? 그것도 무명 가수들이 아닌 현역 가수들이었습니다. 현역가왕3의 결승전 점수는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자와 금잔디의 무대에서 30점이라는 최저점이 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예선이 아닌 결승전에서 말입니다. 이 박한 점수를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제 수준의 점수가 아니냐, 해도 너무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잔디와 홍자를 둘러싸고 동정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하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낙제 수준의 최저점 30점이 홍자와 금잔디에게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홍자의 경우에는 부초 같은 인생의 무대 등으로 호평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불안정한 음정과 쇳소리로 인해서 상위 라운드 진출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결승 진출을 두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준결승 무대 자체가 10명 가운데 7명을 뽑는 방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동점이 됐다는 이유로 홍자와 금잔디 씨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것도 실력과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빈예서 양을 탈락시키는 잔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빈예서 양을 떨어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홍자와 금잔디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자와 금잔디가 결승전 무대에서 최저점 30점을 받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심사 점수가 공개되자 홍자와 금잔디를 향한 비난은 동정 여론으로 바뀌었는데요. 더욱이 홍자의 경우에는 예선 초반부터 실력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작진은 결승 무대를 두고도 홍자가 독감과 성대 결절로 인해서 컨디션 저하에 시달렸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실 제작진의 의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홍자의 실력 논란을 컨디션 저하, 즉 독감과 성대 결절로 포장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0점이라는 박한 점수가 홍자와 금잔디에게 잔인한 점수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둘을 살리는데 일조한 점수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어떤 심사위원이 이들에게 30점을 줬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구조 아닙니까? 차지연의 준우승, 남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차지연은 봄날은 간다라는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틀에 박힌 무대가 아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극의 구성과 함께 호소력 짙은 가창력까지 더해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른도, 주현민, 박서진, 린씨 등 국민 판정단들조차 오열할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아쉽긴 했지만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의아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은 현역가왕3의 결승전 무대였던 만큼 참가 가수들의 가족들이 모두 현장을 찾아 응원을 이어갔는데요. 차지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섰던 인물은 남편이나 또 다른 가족이 아닌 아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차지현 씨가 남편과의 금슬이 좋기로 정평이 난 인물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SBS 동상이몽에 남편과 함께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5년 뮤지컬 드림걸즈를 통해서 호흡을 맞추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4살 연하인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인해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커플이었는데요. 남편은 내조, 아내는 외조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만 뜨겁게 불타올랐던 사랑이었던 만큼 이혼 위기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산 이후 4년간 냉전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돈 못 버는 게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차지현은 불우한 유년기로 인해서 가정을 꾸리는 법을 몰랐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더블 캐스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내인 차지현은 심사위원으로, 남편인 윤태호는 참가자로 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했을 정도로 탄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승에서는 남편 윤태호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스터4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소나의 남편 강상진 씨가 결승 무대를 찾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차지현은 2위 소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많이 배웠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소감에서조차 남편의 존재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인 윤태원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독주, 무명 구수경의 반란에 솔지의 반전 등 결승전을 둘러싼 평가는 어떨까요? 어차피 우승은 홍지윤이다. 홍지윤은 현역 가왕3 예선부터 결승까지 안정적인 실력을 선보여왔던 인물입니다.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도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혔는데요.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호평까지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번 결승 무대에서도 울 엄마라는 곡을 완성도 높게 선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점수 1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승 문자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실력과 인기를 모두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왕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현역 가왕3에 함께 참여했던 가수들조차 홍지윤 정말 잘한다, 인정한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몇몇 가수들의 경우에는 실제 경연장에서의 노래와 방송에서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홍지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기복 없는 무대를 지속해서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홍지윤은 우승 이후 우승 상금 1억 원을 전액 기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력과 인성면에서 우승할 사람이 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끝까지 홍지윤 씨의 우승을 견제할 만한 라이벌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독주뿐만 아니라 현역 가왕3를 통해서 재발견된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구수경 씨였는데요. 사실 구수경 씨의 경우에는 현역 가왕3 출연 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불꽃처럼 여기서 아득히 먼 곳 등의 무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가수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경험도 없고 무명의 서름도 겪었지만 거칠면서도 폭발적인 성량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뚫고 일궈낸 4위라는 성과. 그녀의 고군분투를 둘러싸고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결승전에서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지의 추락이었는데요. 물론 탑7은 솔지에게 있어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솔지가 한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인물이라 아쉬움이 남는 성적입니다. 이날 솔지는 결승 무대에서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열창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중간 합산 점수 역시 2373점으로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탑3 진입이 유력한 멤버였는데요. 하지만 문자 투표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솔지는 64,083표에 그치며 7위에 머물렀는데요. 47,678표를 받은 홍자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였지만 8위인 금잔디가 받은 64,971표보다는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특히나 결승전 전주까지만 해도 대국민 인기투표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솔지는 인기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준결승 무대에서 빈예 서양이 탈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4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9주차 5위, 8주차 7위, 7주차 6위, 6주차 4위였던 인물이 결승전 무대에서 8위로 추락했던 겁니다. 의아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솔지가 결승 무대에서 실수를 하거나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솔지는 EXID라는 걸그룹 출신으로 일정 부분 팬덤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물이 문자 투표에서 8위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기존 트로트 팬덤의 견제 혹은 유입 부족을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역가왕3가 대중성 확장에 실패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탄한 실력을 갖춘 홍지윤의 우승과 구수경의 새로운 발견, 현역가왕3의 긍정적인 면 역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청률 면에서도 이전 시즌 그리고 경쟁작들보다 더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홍자와 금잔디에게 나온 30점이란 최저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공정한 심사였는지 아니면 시청률을 위한 무리수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빈예설을 탈락시키기 위한 방송적 장치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